안녕하세요. 빵영입니다. 자, 오늘은 고민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SI입니다. SI. 안녕하세요. 빵영님 구독자입니다. 여러 영상들 잘 보고 있습니다. SI 시작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35살 10년차 개발자이긴 한데 서비스 회사 다니다 4년차부터 한 곳에 쭉 SM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이제 막 SI 시작합니다. 서비스 회사 어떤 회사를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4년 차면은 만 3년, 그러니까 만 3년간은 서비스 회사 다니다가 4년 차부터, 그러니까 만 3년 이후부터는 SM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는 10년이 되는 순간 이제는 SI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딱 생각해 보세요. 10년이면은 기타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면 이 SI 분야에서 IT 서비스는 뭐 실력으로 뭐 하는 뭐 그러겠지만 SI 같은 경우는 SI, SM은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있어야 돼서 자격증이 있고 10년이면은 고급이야, 고급. 자, 그래서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길어요. 기존 SM 하던 소싱 회사에서 인터페이스 통신 연계하는 SI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통신 연계하는 SI 프로젝트. 프로젝트는 곧 시작하니 소싱 회사로 일단 출근하라고 해서 들어와서 약간의 분석과 대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곧 진행한다고 했는데 소싱 회사로 출근하다 2달 넘어서 이제 업체로 출근하네요. 그러니까 2달간 꿀 빨았다는 소리죠. 네. 이렇다고 프리랜서를 하게 되면 일단 일이 하기로 했는데 계속 연기가 돼. 연기가 돼서 이때 업체에서는 사람 잡아놨어. 근데 이거 우리 생돈 나가 내보내야지. 뭐 이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개발자 구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만큼 자신이 벌어갈 이익을 포기하는 거야. 자, 이제 업체 들어와 설계단에서 갑자기 웹 개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갑은 스프링 부트 플러스 HTML, 부트스트랩 써가지고 리액트로 진행하길 원하고 개발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금융사에 있어서 구닥다리만 사용했어서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사도 그곳에서 같이 개발자로 근무도 했었어서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기본 소스나 틀이 전혀 없어요. 소싱 회사에서도 웹 솔루션화 되어 있거나 커스텀해서 쓸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서비스 회사 다녔다 그랬잖아. 그리고 SM을 4년차까지 했다 그랬어. 그죠? 4년차부터 10년차까지 SM을 했다 그랬어. 그리고 10년차부터 이제는 SI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총 10년간의 경력이 있는데 SM을 하면서 금융회사에 있었다라고 했어요. 금융회사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금융회사가 돈 하나 1원이라도 틀리면은 문제가 심각해. 그래서 현재 시스템이 안정적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바로 다른 시스템으로 뭐 차세대나 이런 거를 잘 안 해. 웬만하면 차세대를 할 때는 큰맘 먹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얘기를 했지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이 수정한 거를 테스트하는 데만 일주일, 2주일, 보름을 써요. 보름을 완벽하게 개발자 레벨 테스트, 설계자 레벨 테스트, 업무 담당자 레벨 테스트, 또 위 테스트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하더라고. 하나은행이. 다른 데 모르겠어. 하나은행밖에 안 해봐서. 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업무 절차를, 테스트를 진행을 한 다음에 됐다라고 하면 그제서야, 예, 반영이 돼요. 그 정도로 금융이 좀 깐깐해. 그렇기 때문에 최신 기술을 쉽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진짜 날 잡아서 진짜 큰맘 먹고 차세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딱 금융권에서 일을 했었다라는 거 딱 이 얘기를 하자마자 아 그렇구나. 최신 기술 잘 모르겠구나. 거기서 제한된, 국한된 솔루션 베이스로 많이 개발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자,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스프링 부트, 일단 스프링 부트도 뭐 공부를 했을래나 모르겠고, 부트스트랩 뭐 이 정도야 그렇고, 리액트를 금융권에서 쓸 일이 이렇게 많을까? 아직은 없을 것 같아요. 있긴 있겠지. 근데 리액트보다 뷰가 많을 거야. 지금 계속 보는데 제가 앞으로 리액트를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판이죠, 오판. 뷰를 많이 쓰더라고요. 왜냐면 리액트가 너무 늦게 나왔어. 뷰가 너무 많이, 그러니까 뷰가 리액트보다 쉽다. 라고 해서 아마 뷰를 많이 선택한 것 같아, 업체들이. 그래서 현재 올라온 거 보면은 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어쨌거나 프레임워크가 없는 회사야. 자, 기본적으로 초기 자원 틀을 만들고 패키지 구성이라든지 로그인, 권한관리, 로그 관리, 공통단 개발 등 시작을 보통 어떻게 진행하게 되나요? 그리고 보통 누가 하나요? 라고 하는데 더 읽어볼까요? 주어진 환경에서만 개발을 했다 보니 에세이 하면서도 신규 사이트를 오픈해도 기존 프레임워크 기반에서 개발을 했었는데 그렇죠. 아예 맨 땅이라 당황스러운데 작은 규모도 SI를 이렇게 많이 하나요? 라고 하는데 작은 규모일수록 프레임워크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할 때 이전에 썼던 프레임워크 갖고 개발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회사 같은 경우는 아마 소식만 하다가 모처럼 프로젝트 하나 딴 것 같아. 그래서 본인밖에 없다면서 본인밖에 아직 2명 아직 그분 안 읽었나? 자, 인력 숫자, 자, 금방 이거, 어제 그 며칠 전에 읽고서 지금 다시 읽어가지고 생각이, 잠깐만, 또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맨 땅이라 당황스러운데 작은 규모도 SR 이렇게 많이 하나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도 많이 해요. 저도 그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 SK CNC에서 프로젝트 가락시장 프로젝트를 했는데, 결국 그거, 나가리가 됐는데 아무튼 프로젝트는 완수를 하고 나왔어요. 그거를 서비스를 결국 실패를 했을 뿐이야. SK CNC에서 그 해당 관계자 설득을 못 시킨 것 같아. 솔루션을 개발한 거거든요. 자, 아무튼 그때 프로젝트 할 때 아무것도 없이 스프링 부트로 그래서 로그인 만들고 로그인도 여러 번 바꿨어.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해달라 그래가지고 방식도 여러 가지 바꾸고 스프링 시큐리티 썼다가 이거 하다 그래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또 바꾸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로그인 처리를 하고 당연히 로고 남겨야지. 로고 남기고 그리고 도커 기반으로 해달래.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였는데 네이버 클라우드에 도커 세팅을 나중에는 메가존으로 바뀌었는데, 원래 업체가 있었어요. 어떤 업체에서 다 세팅 다 끝내주고, 프라이빗, 퍼블릭, 존 만들어가지고, 패킷, 최대한 돈 안 나가게, 최대한, 관리를 해서, 세팅을 하고, 도커 기반의 스프링 부트니까, 스프링 부트를 도커 이미지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세팅하고, 그래서, 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 데리고 와가지고 젠킨스까지 해가지고 자동 배포되게 싹 만들어서 했던 기억이 있네요. 영업이사 최근까지 개발자 출신 영업이사는 업무 담당자 화면이라고 하면서 대충 하면 되지 않냐는 식인데 이걸 이번 프로젝트에서 솔루션화해서 다른 데도 팔자고 하는데요. 앞뒤가 안 맞긴 한 것 같은데요. 기능 설계, 화면 설계, ERD는 PM이 진행한다는데 소스 개발은 관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 있잖아. PM이 개발을 하게 되면 프로젝트 망한다. 물론 요즘에 개발을 하는 PM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말이 통하니까 개발자들하고. 개발자는 저 포함 3명이라는데 디자이너도 없고 2명은 아직 들어와 있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데 개발자가 3명인데 혼자 들어와 있어. 2명 안 들어왔다 했잖아. 그죠? 혼자서 해야 되는데 혼자 못하면 빨리만 하세요. 빨리. 나는 이런 거 이렇게 일을 해본 적이 없고 프레임워크를 달라.
그러면 그 프레임워크 기반에서 만들어야겠다라고 얘기를 빨리 하세요. 안 그러면 내가 볼 때 본인이 저건데 완전히 뭐 아키부터 싹 해야 될 것 같은데 공통까지 딱 그런 분위기예요. 자, 이런 경우 시작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누구 주도하에 하는지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본인이에요. 본인 주도하에 하는 거예요. 먼저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제가 2달 정도 근무한 상태인데요. 프로젝트 시작이 지연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월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까 꿀 빨았다 그랬죠. 근무지도 기존 얘기한 것과 달라져 출퇴근 시간도 2배로 늘어난 상황이어서 시작부터 상황을 알았으면 계약을 안 했을 텐데 이제 와서 안 한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도망가면 문제가 생기겠죠. 웬만해서 하면 시작을 했으니 마무리까지 하고 싶은데요. 6개월짜리입니다. 6개월 계약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딱히 없으면 빨리 얘기를 해서 빨리 조정을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돼요. 한 곳에서 고여서 공부를 너무 안 한 게 한심스럽긴 하네요. 글이 길어져서 질문을 다시 정리하자면 SI 기본 바탕 소스가 전혀 없을 때 원하는 기술 자바 스프링으로 개발 시작할 프레임워크 세팅을 보통 누가 어떻게 하나요? 개발자가 해야죠. 빨리 얘기를 해서 빨리 이거를 할 수 있는 개발자를 찾든가 아니면 뭐 프레임워크를 다른 프로젝트에 있는 걸 도움받아서 뭐 얻어오든가 뭐 사오든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일단 하는 거야. 지금 3명 개발자 3명이면은 혼자서 처음부터까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돼. 10년이면은 본인이 너무 자기 개발 안 했어요. 누군가 한다라고 쳤을 때 PMPL이 아닌 그냥 고급 개발자로 계약을 했는데 객관적으로 책임이 있을까요? PM이 프레임워크 세팅하지 않잖아. PL이 하지 않잖아. PL은 어쨌거나 프로젝트 리더지 개발자가 아니잖아. 결국은 개발자 3명이 들어왔는데 본인이 제일 먼저 들어왔어. 본인이 하게 될 거예요. 지금 딱 설명상으로는 그래요. 깝깝하네요. 그죠? 이거 빨리 얘기를 해야 돼요. 빨리. 고급 개발자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고급 개발자가 스프링 부트 이거 못하면 안 되죠. 뭐 프론트야. 나 프론트는 못하겠다. 얘기하면은 프론트 엔드 개발자를 채용을 하든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빨리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I가 프레임워크를 갖고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없이 시작하는 것도 있어요. SI 회사에서 솔루션 회사나 마찬가지 SI나 뭐 아무튼 뭐 이런 데서는 국제까지도 해요. 저도 국제까지 하잖아.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 아무것도 없이 진짜 아무것도. 저 같은 경우는 뭐 로그인 이런 게 없어서 그냥 막 만들었는데 그냥 막 만들어서 API 서버 만들고 그래서 뭐 다른 업체랑 협업을 해야 되니까 뭐 스웨거 써가지고 뭐 페이지 만들어가지고 요거 보고 뭐 물론 문서로도 인터페이스 정해서 만들고 다 전송을 했지만 뭐 그거 보기 귀찮으면은 스웨거 페이지 다 설명 다 달아놨으니까 그거 보고서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해봤어야죠. 안 해봤으니까 이거는 드랍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열심히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막 회사 이제 이직한다고 많이 알아보고 있잖아요. 자플라넷인가 뭐 아무튼 뭐 저는 사이트 자코리아밖에 몰라. 다른 거는 그냥 검색해서 나오면 거기 들어가고 뭐 이러는데 보니까 직원들이 이직하는 이유가 중간 개발자가 없어. 그러니까 사원들이 잘 코드를 짜고 나서 이거를 뭐 리뷰를 해주거나 뭐 또 교육을 해주든가 뭐 가이드를 좀 해주든가 뭐 이렇게 누가 리딩을 해줘야 되는데 개발 리딩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주니어 개발자들은 이게 불만인 거야. 본인이 10년 차면은 주니어 개발자를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잖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금융권에서 계속 일을 하든가. 금융권이 업무가 중요하거든. 업무. 세신 프레임워크 이런 거 몰라도 되잖아.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돈 1원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거든. 이게 금액이 작았을 때 1원이면 금액이 커지면은 이거 10배로 하면 곱하기 10, 100배면 곱하기 100, 1000배면 곱하기 이렇게 나가니까는 나중에 그 차익이 엄청 크게 나면 이거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요거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